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난 과학입니다. 가을이 되니 아침에 일어나면 코안이 답답하고 피부도 건조해지는 것이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그 이유는 습도가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적정 실내 습도는 40에서 60%이지만 겨울철에는 10에서 20% 정도로 낮아집니다. 난방까지 하면 모래사막 정도의 습도로 떨어져서 안구와 피부뿐만 아니라 기관지와 코도 건조해져 바이러스와 세균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질병에 쉽게 걸립니다. 우리 몸에서 축축한 곳이 눈, 코, 입이 대표적인데 이곳이 건조해지면 염증이 생겨서 생활하기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가습기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은 가습기의 좋은 점, 가습기의 종류, 좋은 가습기 선택 요령,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고 바로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사용하는 최고의 가습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면 좋은 점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면 호흡기가 보호되어 감기에 덜 걸리고 안구나 피부 각질, 가려움증이 개선됩니다. 집안의 먼지가 습기를 머금어 떠다니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아서 실내 공기질이 개선됩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 생기는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고 더 나아가면 건물의 화재 발생률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가습기를 과하게 틀면 습도가 높아져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고 검은 물체 표면에 하얗게 미네랄이 묻는 백화 현상 때문에 전자제품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보면 가습기의 장점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이 사시는 집은 가습기를 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 종류별 장단점입니다. 가습기의 종류는 크게 초음파식, 기화식, 가열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진동자로 물을 쪼개서 작은 물방울로 분사하여 가습하는 초음파식이 있습니다. 가습 성능이 아주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물통에 필터나 여러 개의 원판을 돌려서 적시면 그 사이로 공기를 뿜어 원판에 묻은 물을 말려서 가습을 하는 기화식이 있습니다. 빨래에 선풍기 켜놓은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가습 성능이 초음파식에 비해 낮고 가격은 비싸지만 전기 소모가 적습니다. 공기 정화까지 한다고 해서 아이 키우는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공기청정기 따로 사셔야 합니다. 저는 7년 전에 디스크를 돌리는 비싼 기화식 가습기를 써봤는데 가습 성능이 형편없어서 내다 버렸습니다. 물속에 들어있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 물을 끓여서 가습하는 가열식이 있습니다. 난로 위에서 끓는 물주전자 같은 방식입니다. 물을 끓여서 가습을 하므로 물속 세균이 걱정되시는 분이나 가습기 청소를 싫어하시는 분이 좋아하십니다. 물을 끓여야 하므로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가격이 비쌉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아이가 잘못 만져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니 신중히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열한 물을 초음파로 분사하여 뿌리는 복합식도 있는데 가격도 비싸고 전기료도 좀 나옵니다. 솔방울이나 화분, 어항이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가정에 필요한 만큼의 가습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좋은 가습기의 5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분무량이 시간당 500cc는 되어야 합니다. 10월 25일 저희 집 습도가 25%입니다. 얼마나 건조한지 아시겠죠? 서울 아파트의 평균 면적이 33평입니다. 이 면적을 적정 습도인 40에서 6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작은 가습량으로는 힘드므로 무조건 가습량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하는 가습기 대부분이 300cc대 이하이거나 아예 가습량을 표시도 하지 않는 제품이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작은 방용이지 큰 집을 가습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효과도 없으니 사지 마시고요. 둘째, 물통은 4리터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시간당 가습량이 500cc라면 2리터짜리 생수병 한 병이 4시간이면 바닥납니다. 4시간마다 물을 채워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통이 작으면 물 채우는 횟수가 많아져서 귀찮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방치하다 창고로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통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셋째, 세척이 쉬운 구조여야 합니다. 가습기는 물이 들어있으므로 시간이 오래되면 물때가 끼고 세균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틀에 한 번은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 가습기를 분해하고 구석구석 청소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청소를 기피하게 되어 가습기가 세균 창고로 변하거나 창고에 처박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손이 닿아서 세척이 용이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제 아내는 집안 축축하다고 가습기를 싫어해서 물을 채워주거나 청소를 해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가 다 하는데 청소하고 하루에 몇 번 물을 채워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하기 쉽게 만들어진 제품을 사셔야 합니다. 넷째, 물 보충이 쉬운 구조여야 합니다. 4리터 물통을 가진 가습기에 시간당 500cc를 분사하면 8시간이면 물이 없어져서 새로 물을 보충해줘야 하는데 그때마다 무거운 물통 들고 왔다 갔다 하면 힘들고 귀찮죠.
가습기 물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가습기 물통을 빼고 뒤집어서 밸브 뚜껑을 열고 물을 채우고 잠그는 가습기 물통은 매우 불편합니다. 가습기 위에서 물을 부어서 바로 보충이 되는 제품이 좋습니다. 다섯째, 가격이 저렴해야 합니다. 가습기는 물을 작은 물방울이나 수증기로 만들어 선풍기로 내뱉는 아주 단순한 구조이므로 비쌀 이유가 없는 제품입니다. 공기정화 기능은 대부분 효과 없습니다. 가습기는 본래 목적인 습도를 높여주면 되지 다른 부가 기능이나 디자인을 이쁘게 만들었다고 비싸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디자인이 이쁘고 가격도 저렴해야죠. 가습기는 2년 정도 사용한다 생각하시고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가 쉬운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슬기로운 가습기 생활입니다. 집에 이렇게 생긴 습도기 하나 걸어두세요. 그래야 집안의 온도와 습도를 쉽게 파악하고 관리하기 좋습니다. 33평 아파트라면 2대를 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가습기의 가습 면적이 10평이 안 되므로 33평 아파트라면 2대는 필요합니다. 방문을 열어두면 자연스럽게 공기가 대류하면서 집 전체의 평균 습도를 맞춥니다. 가습기는 주방 가까이 두세요. 그래야 싱크대에서 청소하고 물 보충하기 쉽습니다. 가습기를 밤새 틀고 잤는데 아침에 창문에 물이 흘러서 창틀에 고여 있다면 가습량을 줄여야 합니다. 곰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음파 가습기를 청소할 때는 물을 분해하는 진동자에 식초를 부어서 솔로 청소하면 진동자에 쌓인 미네랄이 제거됩니다. 가습기는 테이블 위에 두셔야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가습기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재미난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